자, 미국 시간으로 2025년 6월 12일 자동차 업계가 크게 출렁거리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판매 의무화 폐지를 하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는 이에 반발하기는커녕 공정하면 괜찮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머스크를 향해서 트럼프는 현재 친구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편 테슬라는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오스틴에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유럽의 로마에서는 좁은 골목길을 달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포착되었습니다. 자, 정치와 기술 그리고 미래의 모빌리티가 한편의 드라마처럼 얽혀있는 지금, 테슬라는 이 복잡한 무대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제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드디어 오스틴에서 첫 걸음을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원래 6월 12일 시험 서비스가 시작될 거라고 내다봤지만, 일론 머스크는 공식적으로 6월 22일을 시작 날짜로 발표했습니다. 자, 테슬라는 처음부터 아주 신중하게 짜인 로드맵을 기획하고 있고, 마치 마라톤을 뛰기 전 신발의 끈을 꽉 조이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텍사스의 오스틴 시내에서는 테슬라가 광범위하게 매핑을 하고 있다라는 목격담이 이어집니다. 한 사용자는 10분 만에 라이다를 장착한 모델 Y 2대를 봤다고 전하며 이 준비가 실전 수준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매핑을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와 라이다 스캔 데이터가 맞는지 미세 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출시를 위한 준비에 만반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해서 기대하는 만큼 우려하는 바도 큰데요. 오늘 저녁 오스틴에선 로보택시의 안전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 시위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고, 시위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다며 테슬라의 기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앞으로 이 반발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범 운영을 비교적 소규모로 시작할 예정인데요. 약 12대의 모델 Y가 특정 구역 내에서 운행될 예정입니다. 마치 레스토랑이 신메뉴를 조심스레 선보이는 느낌과 비슷하며, 현재 구글의 웨이모가 운영 중인 37평방마일에 비하면 테슬라의 초기 구역은 이보다 훨씬 작을 수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라이다 없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는 것이 괜찮은가 묻지만, 테슬라는 AI와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기술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은 출발이 과연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테슬라의 야망은 현재 오스틴을 넘어 이제는 유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공식 X 계정을 통해 이탈리아 로마에서의 FSD 테스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엔 좁은 골목길과 혼잡한 도로, 수많은 보행자가 오고 가는 로마 시내의 한복판을 달리는 자율주행 차량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 무인 차량은 감독하에 천천히 움직이고 있지만, 수많은 도로 위의 변수를 침착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전문가들은 이걸 유럽 시장의 본격적인 진출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규제 승인 대기 중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자, 로마에서 FSD가 작동했다면 뉴욕이나 LA는 이제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제 유럽도 테슬라의 무대가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유럽은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그 규제가 매우 엄격한 편이고, 게다가 BMW와 메르세데스 같은 현지의 완성차 업체들도 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다시 한번 리더십을 잡을 수 있을까? 이 프랑스에 이어 로마의 테스트가 유럽의 규제라는 자율주행 정책의 높은 장벽을 밀어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미국에서는 그 정책이 완전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번엔 트럼프와 전기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꼽자면 바로 이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판매 의무화를 폐지하는 결의안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말은 곧 캘리포니아가 추진하던 2035년까지 차량 판매의 8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는 강제 규정이 사라진다는 뜻이고요. 트럼프는 백악관 회견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구했다며 소비자든 전기차든 내연기관이든 하이브리드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강조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화석 연료 산업의 보호를 외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 내연기관차 중심의 산업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폐지하려는 입장이고, 이 정책은 GM이나 도요타 같은 전통의 내연기관차 제조사들에게는 간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석유와 가스 산업은 연방과 주정부를 합쳐 연간 205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는 석유 탐사의 추출 비용 공제와 매장량 감소에 따른 고정 비율 세금 감면 혜택, 또 연방 토지의 임대료 인하나 해외 자산 관련 세액 공제 등 이런 정책은 업계에 연간 수십억 달러의 직접적인 세금 절감을 제공하면서 내연기관차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자, 반면 전기차 보조금은 연간 70억 달러 수준으로 석유 산업 보조금에 비하면 3분의 1에 불과하고요. 더 넓게 보게 된다면 IMF는 미국의 화석연료 보조금 총액이 2022년 기준 약 7,570억 달러에 이른다는 추정을 하고 있고, 전기차 보조금과 비교하면 약 10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반전이 있는데요.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 저는 그린 뉴스 사기를 종결하고 연방 차원에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했습니다. 완전히 폐지했죠. 그건 곧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모두가 전기차를 운전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제 왜 일론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지 알겠죠. 사실 그는 저를 좋아해요. 정말로요. 그리고 그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흥미로운 점이죠.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죠. 우리는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할 거예요. 그런데도 일론은 저를 지지했어요. 솔직히 그 문제에 대해 저와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서 저는 놀랐어요. 그가 저를 지지하다니 그건 그에게 좋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했죠. 한 번은 그에게 물어봤죠. 왜 그 얘기를 나한테 전혀 안 했냐고요.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면 나는 경쟁할 수 있다고요. 아주 흥미로운 대답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정직한 대답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처음부터 그가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지 말라고 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정직했죠. 저는 그에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와 함께 있는 게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는 제 친구이고. 그는 전기차를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기차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모든 차를 전기차로 만들도록 강제받지 않아도 된다.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도 되지만 시장이 판단할 거라고요.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모두가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는 잘할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 제품을 만들거든요. 저는 그게 멋지다고 말했죠. 정말 멋지죠.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그 이후로 그가 좀 이상해지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들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X에서 전기차나 태양광의 보조금이 없어도 괜찮다며 단 석유와 가스 산업의 보조금도 같이 없애야 공정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정부 지원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정면적인 비판이고, 모든 선수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테슬라만이 가진 독자적인 기술 OTA 업데이트와 FSD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후발 전기차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경쟁력도 약하고 보조금 없이는 경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기존 화석연료 산업은 앞서 말했듯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론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석유 산업까지 공정한 경기장을 만들자고 말합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 회복은 현재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테슬라 주가도 상승했지만 모두가 환호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도 누군가는 이 정책 변화가 오히려 테슬라의 앞길에 그림자를 두리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테슬라에 대한 비관적인 분석을 내고 있는 월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 테슬라의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현실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CNBC 인터뷰에 등장한 CFRA의 애널리스트 게릿 넬슨은 로보택시 출시와 관련해 굉장히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테슬라 시위대가 오늘 밤 로보택시 안전 문제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highlighting alleged safety flaws with the company's robotaxis. 한편 테슬라는 이제 6월 22일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CFRA 애널리스트 가렛 넬슨이 나왔습니다. 가렛, 당신은 테슬라에 대해 보유 등급과 $320 목표 주가를 설정했죠. 이번 로보택시 출시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요? $320 price target on Tesla. What are you expecting from this robotaxi launch?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출시가 지난 10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 그 할리우드 영화 세트에서 열린 것과는 달리 훨씬 조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행사죠. Very different type of production. I think 이번엔 훨씬 덜 요란할 거예요. 6월 22일이 일요일인데 주요 제품 출시를 일요일에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죠. 하지만 그게 우연은 아니라고 they have a 생각해요. major product launch, but I don't think that's a coincidence. 기대가 높은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이 행사 이후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예요. Coming into this, but I think the key is really what happens in the 3 to 6 months following this event. So, 초기에는 최신 FSD 버전이 설치된 모델 Y 차량 12대 정도만 오스틴의 제한된 지역에서 원격으로 감독되며 운행될 most 겁니다. recent version of full self-driving installed on them, operating in a geo-fenced area of Austin, with the vehicle being supervised remotely as well.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뭐가 특별하냐고요.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이미 운영 중인 웨이모의 로보택시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Isn't already doing, with the robotaxis that they are operating in Austin. 사람들은 제한된 지역의 크기를 볼 겁니다. 웨이모는 37평방마일이에요. 테슬라가 그 지역을 얼마나 빨리 확장할 수 있는지, 차량 수를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시장으로 얼마나 빨리 진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area, and then how quickly they can increase the number of vehicles on the roads, and also then expand to other markets. 그 확장 시한표가 어느 정도여야 당신이 테슬라 주식에 대한 등급과 기대치를 상향 조정하게 될까요? Expectations on the stock. 머스크는 여름이 끝날 때쯤 1000대 정도를 도로에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좀 낙관적인 것 같지만 두고 볼 일입니다. 현재 우리 주요 우려는 첫째, 밸류에이션입니다. 4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크게 반등했거든요. Valuation, given this really dramatic rebound since their first quarter earnings release in 주가가 7주 만에 약 100포인트 올랐어요. 내년 EPS 추정치의 110배를 넘는 밸류에이션이죠. from when they reported earnings, only 6 or 7 weeks ago. So it's a valuation at north of 110 times our EPS estimate for next year. 그리고 중국, 유럽, 미국 이 세 주요 시장에서 계속되는 시장 점유율 손실도 있어요. 중국 데이터만 봐도 5월 테슬라 판매는 15% 감소했는데 전체 전기차 판매는 38% 증가했죠. Meanwhile, total EV sales were up 38% in China. So 유럽과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단기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걱정시키고 있어요. 약 3주 후면 2분기 차량 인도 보고서가 나올 near-term 텐데요. issues really concern us here. We know we're right around the corner from their second quarter deliveries report, which will happen in about 3 weeks. 그 보고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주요, 도전 과제와 밸류에이션 문제 외에도 테슬라가 전기차뿐 아니라 에너지 저장과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액 공제도 잃게 되는 큰 법안이 Big 있습니다. beautiful bill in which Tesla will be losing their tax credits not only on EVs but for energy storage and solar products as well. 자,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CFRA에서는 이번 오스틴의 출시는 매우 조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지난해 10월 헐리우드 세트장에서 화려하게 열렸던 로보택시 행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소규모의 차량과 지오 펜싱된 구역, 원격 감시하에 운영된다는 점에서 스케일 자체가 너무 작고 웨이모에 비해서도 특별함이 없을 거라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는 중국 전체 전기차 시장이 38%나 성장하는 사이 5월 한 달 동안 15%의 판매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고,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하락이 진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은 안 좋은데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면 월가에서는 너무 고평가가 되고 있다란 분석을 내고 있고, 곧 발표될 2분기 실적도 그리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망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관론이 펴지고 있는 가운데 정반대의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테슬라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절친이적으로 변하는 건 원치 않잖아요. 특히 그 친구가 백악관에 있다면요. 그래서 그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성격급한 사람들이 좀 과하게 반응했죠. 하지만 저는 트럼프와 머스크가 다시 친구가 될 거라고 믿어요. 트럼프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비전을 지지하거든요. 그건 로보택시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중요해요. 로보택시 얘기로 넘어가죠. 로보택시의 출시 시기, 시장 기회, 경쟁 상황에 대해 알려줘요. 로보택시 사업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죠? What do we need to know about the robotaxi business? 다음 주말쯤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아마도 6월 22일쯤일 수도 있고요. 오스틴에서 시작하는 거라 처음엔 소규모로 진행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전국 25개 도시로 확장될 시작점이에요. 웨이모가 큰 차량을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규모와 범위를 키워갈 거예요. 처음엔 오스틴의 작은 지역에서 시작하겠지만 이건 자율주행 기전으로 테슬라의 1조 달러 가치를 더할 시작이라고 믿어요. 전 테슬라가 단순히 최고의 AI 기업 중 하나가 아니라 기술에 비해 가장 저평가된 AI 기업이라고 계속 생각해요. 하지만 AI에 투자할 때 CEO 리스크 같은 걱정 없이 더 쉬운 방법은 없나요? don't have a key man risk overhang. 맞아요. 우리 생각으론 AI의 AI 30 보고서가 있죠. 자율주행은 좀 복잡하고 강렬한 방식이에요. AI의 대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반도체 쪽이고 펠런티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는 순수 AI 투자로 최고죠. 다양한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만으로 AI를 투자할 순 없어요. 전체 테마를 봐야 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최고의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최근 로보택시가 단순한 차량 서비스가 아니라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결합이라고 표현했고, 즉 테슬라 차량 소유자들이 자신의 차를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등록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말합니다. 자, 이건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플랫폼 기업으로 변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트럼프의 지지까지 겹치게 된다면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현재 힘을 받고 있고, 정치적 환경까지 테슬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르면 올 여름 말까지 1000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추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연간 250만 대의 생산 능력을 활용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웨이모와 달리 테슬라는 라이다도 없이 카메라와 AI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려 하고 있고, 이건 기술적으로는 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비용 측면에서는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화해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의 회복과 테슬라는 AI와 로보틱스의 최강자라는 분석까지 겹치며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테슬라의 미래에 베팅하게 되는데요. 이 오늘 하루만 봐도 테슬라는 참 많은 흐름 속에 서 있는 것 같고, 트럼프의 결정과 관계 회복, 유럽 로마에서의 FSD 도전까지 이 모든 게 하나로 얽히고 있으며 테슬라는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머스크의 공정하다면 괜찮다라는 입장은 기존의 보조금 의존형 전기차 시장에서 앞으로 시장의 게임의 법칙이 바뀌게 된다면 이제는 진짜 실력 있는 회사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과연 변화된 환경에서 테슬라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또 테슬라는 자율주행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며칠 남지 않은 6월 22일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